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미적분 27번 문제입니다.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sin x 위의 점 p에서의 접선과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리미트 t는 파이로 가까이 가고요. 파이 마이너스 t 제곱분의 탄젠트 세타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여기 슬러시로 구분을 해놓은 것처럼 하나씩 좀 구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y는 sin x 위의 점 p에서의 접선, 그리고 두 번째,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지금 우리 직선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접선으로 적고 하나는 일반적인 직선으로 소개를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얘네들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우리는 세타라고 한 거예요. 예각의 크기를. 자, 그러면 이 예각의 크기가 곧 이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황색 직선은 -1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대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파란색 직선은 예각을 이루어야 되니까 대강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 직선이 그려졌을 때 이 사이를 이제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탄젠트 세타는 제가 이 죄송합니다. 이 파란색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주황색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지금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가 될 거고요. 이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타는 알파와 베타의 차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알파의 각을 정확히 몰라요. 알파의 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 작다를 한 번에 논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 두 직선 사이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문제 늘 뭘 씌워줬었죠? 절대값을 씌워줬어요. 왜? 둘 중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즉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긴 할 건데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씌운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식대로 적어주면 절대값 씌워놓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에 그리고 탄젠트 베타 있고요. 다음에 뭐죠? 분자는 탄젠트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위에서 구해놓은 거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를 구해서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 탄젠트 베타 같은 경우는 바로 -1이죠. 네, 이거는 뭐 구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저 문제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탄젠트 알파를 찾아봐야 되는데, 탄젠트 알파는 y는 sin x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다 라고 정보를 줬어요. 즉 저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찾는 탄젠트 알파라는 건데,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주어진 곡선 미분해가지고 거기다 x좌표를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럼 지금 주어진 곡선이 sin x이기 때문에 걔를 미분해주면 코사인 x가 되고요. 그 코사인 x의 x자리에 t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면 탄젠트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t가 되는 거죠. 괜찮죠? 이거 뭐 굳이 적지 않고 말로 설명했는데 괜찮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절대값에 1 플러스 코사인 t 그리고 마이너스 1 분의 코사인 t 빼기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여기까지 맞죠?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 절대값에 1마 코사인 분의 코사인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애초에 조건을 주기를 어떻게 줬냐면요. t가 0부터 파이 사이에요.
t가 0부터 파이 사이면 코사인은 어떻게 되죠? 0부터 파이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구간 끝은 포함이 안 되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에서 1을 더해버리면 네, 분자는 맞아요. 양수가 되는 거겠죠. 안 놓쳤죠? 자, 다시 요거요. 분자부터 따진 거예요. 코사인 t는 0과 코사인 t는 t가 0과 파이 사이에서 여기다 그냥 적어주겠습니다. 요거니까 코사인 t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1을 더한 값은 이걸 테니까 양수겠죠. 분자는 양수예요. 자,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는요. 1에서 아무리 커도 코사인 t는 1이 될 수는 없죠. 지금 구간 끝을 포함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1에서 1보다 약간 작은 거를 빼는 거니까 결국엔 분모도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양수라는 거죠. 그럼 우리 절대값 안이 양수면 어떻게 나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절대값을 그대로 벗겨주면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코사인 t분의 코사인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극한 찾아줄 수 있겠죠? 리미트 t가 파이의 좌극한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t의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분의 코사인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또 일반적인 극한 계산이니까 대입을 해줘가지고 꼴을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t에다가 파이를 넣어주면 분모는 0이 돼요. 분자도 0이 돼요. 자, 그러면 0분의 0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인수분해를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약간 보기 편하게 요 1 마이너스 코사인 t 있죠? 이거 분모에다가 좀 옮겨서 적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1 마이너스 코사인 t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보기 편하게 1 플러스 코사인 t 이렇게 적어줄게요. 괜찮죠?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늘 뭐가 거슬린다 그랬죠? 0이 되는 애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0분의 0 꼴은 그 0이 되는 분모에서 0이 되는 애들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해주기가 힘들다고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거든요. 얘 때문이에요. 요 오른쪽 거는 0 안 되죠. 오른쪽 거는 그냥 2가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 얘를 우리가 약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랑 이 분자에서 뭔가 약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분자에서 인수분해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 삼각함수의 이런 극한은 그 특이한 삼각함수의 특이한 극한 자체로 풀리는 거였죠. 제가 늘 극한풀이를 할 때는 늘 이런 단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처음에 일단 대입을 하고 꼴을 판단을 하고 꼴을 판단한 거에서 또 그 꼴의 일반적인 풀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완전히 특수한 어떤 형태의 극한값 계산이다. 그거를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 단계를 밟아본 거예요. 대입을 해보니까 바로 계산이 안 돼. 그래서 0분의 0꼴이란 걸 알았어요, 일단. 근데 우리가 0분의 0꼴이면 그 0이 된 분모에서 0이 되는 애들이 분자의 뭔가 약분이 돼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최종 단계 어디라고요? 이거 무슨 완전히 특이한 꼴의 극한이구나. 근데 뭐가 있어요? 코사인이라는 삼각함수. 그럼 얘는 뭔가 우리가 삼각함수의 극한으로 계산을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판단을 해놓고 그럼 또 우리가 삼각함수의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x분의 sin x랑 x분의 탄젠트 x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우리가 코사인에 대한 삼각함수의 극한을 공부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요 삼각함수 극한 공부할 때 1풀 코사인 kt 꼴
1풀 코사인 kx꼴 이런 것들 만나면 합차 공식을 쓴다라고 제가 중요하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었죠. 즉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kx꼴 문제인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러면 우리는 분자를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약간의 변형을 진행을 해줘야겠죠. 진행해 볼게요. 잘 따라오고 있죠? 이거는 3점이기는 하지만 약간은 설명이 좀 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상 다시 보실 때도 그냥 조금 빨리 재생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쏙쏙 집어내서 보세요. 아마 저 위에 부분, 그러니까 여기 극한 오기 전까지는 뭐 그냥 무난하게 다 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극한 해석할 때가 조금 낯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이제 이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요 그냥 2로 계산이 되니까 미리 좀 빼놓을게요. 미리 좀 빼놔 버리고, t가 파이로 갈 때 파이 마이너스 t의 전체 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t라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위아래로 1마 코사인 t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자, 보기 편하게 여기다가 좀 이어서 적을게요. 자, 그러면 1마 코를 똑같이 곱해주면요,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t에다가 파이를 대입을 해주면 결국에 또 2분의 1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밖에다가 제가 그냥 아예 4분의 1을 빼놔 버릴게요. 자, 그래 놓고 나면 이제 얘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리미트, 잠깐 빠졌네요. t가 파이로 갈 때 파이 마이너스 t의 제곱에 분자가 이제 1풀코랑 1마코가 만나가지고 1마코 제곱이 되니까 그건 얼마예요? 싸제곱이죠. 이렇게 사인 제곱 t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정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래놓고 뭔가 이제 삼각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꼴에. 근데 우리 삼각함수의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였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혹은 탄젠트는 어차피 알고 계실 테니까 생략하고요. 이게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잘 기억을 해보면 x가 0으로 갈 때 이 둘이가 맞춰지면 그게 1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왼쪽에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극한은 x에 해당하는 t가 0으로 가나요? 아니죠. 파이로 가죠. 뭐 물론 이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최대한 요 꼴에 맞춰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 t가 파이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랑은 느낌이 살짝 다르죠.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제가 치환을 하겠죠. 제가 파이 마이너스 t를 x로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4분의 1에 곱하기 t가 파이로 가까이 가게 되면 x는 어디로 가까이 가죠? 네,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t를 우리가 x제곱으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요. 파이 마이너스 t가 x이기 때문에 t는 파이 마이너스 x죠.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x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인은 파이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바뀌어요? 네, 맞아요. 그대로 sin x랑 똑같죠. 그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요거 각변환이니까, 만약에 각변환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억지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라도 알아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됐죠.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완벽한 삼각함수의 극한꼴로 바뀌었어요.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얼마예요? 네, 4분의 1이에요. 자, 설명이 제법 길었어요. 지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렇게. 근데 얘는 3점짜리죠. 사실상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복합적이기도 하고 제가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하느라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극한을 계산할 때 1 플러스 코사인 kx 꼴이라는 극한풀이. 참 복합적이면서도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꼭 한번 눈여겨봐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집도,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 더 봐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복습 잘하고 안 되면 다시 또 질문해 주세요.